오늘 학원 상담하러 가신다고요? 그럼 이 영상 최소 2번은 돌려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은 학원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학원이 이런 곳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수학학원이다 라는 영상은 많이 찍었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요 위에 링크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실전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눠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 초등학부모님들이라도 고등까지 다 보시고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학원 상담할 때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상담을 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일단은 소규모 학원일수록 뭔가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보이곤 하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도 제대로 없고 웰컴티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장실에 가서 원장님이랑 1대1로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조금 큰 규모의 학원에 가면은 뭔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입구부터 대기실도 있고 안내 책자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실로 직접 안내도 하고 그리고 상담실에 가면 원장님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실장님이 같이 상담을 하고 계시죠. 자, 두 학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상담을 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 학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장님이 수업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학원이지만 전문적인 상담실장님이 계신 곳은 여러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분하고 상담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담해주시는 분의 성격이나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학원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학원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고 지금 어디까지 배웠고 이런 우리 아이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설명을 받는 것과 내가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저는 학원 원장님들한테 그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곤 했어요. 상담은 소개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소개팅을 갔을 때 보통 상대방은 호감이 간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제 말을 막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죠. 이 학생이 우리 학원에 오게 되면 우리 학원에서 이 학생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학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곳이 저는 제대로 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초등학원에서 체크해 볼 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숙제 양, 그리고 숙제 수준, 그리고 숙제가 끝난 후에 학원에서 관리해주는 클리닉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숙제량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숙제량. 저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에 숙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학원에서 숙제를 마저 다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가 숙제를 잘 하는지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 확실히 하고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 수준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플러스 몇 문제 정도는 충분히 고민해 가야 할 문제들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숙제만 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이들은 마법의 표시를 하죠. 별표. 별표가 많을수록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숙제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숙제를 내줬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학원에 가져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예를 들어 10문제 숙제를 내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한두 개 정도 틀려왔어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 클리닉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8문제를 틀려온 거예요. 근데 그 8문제가 정말 본인이 몰라서 틀린 걸 수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아이 어쨌든 간에 이 오늘 숙제를 완벽하게 클리닉을 해서 집에 보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에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아이를 무조건 학원에 남겨야 합니다. 그럼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똑같은 돈 내고 학원에서 클리닉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본인 수준에 맞는 숙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숙제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본인의 힘으로 풀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다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원 가서 상담하실 때 꼭 숙제 양, 숙제 수준, 그리고 숙제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테스트입니다. 자, 학원에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봐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과정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스트도요, 공부의 연장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일단 우리는 테스트는 어떤 공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스트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익혔던 내용들을 밖으로 인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받아야 되는 게 테스트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많이 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매일매일 하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빈도를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테스트 결과에 따른 반편성이 필수적으로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보통 이거는 선행을 하는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규모 학원 일수록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반편성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동일하게 시작한 아이들 중에는 선행 진도를 나감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서 부족한 아이는 선행 진도를 더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학원에서는 반을 여러 개를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아이가 현행 진도로는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데 선행 진도는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공부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반편성을 하느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틀린 문제 클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답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빈도를 갖춰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처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할 곳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학원에서 배운 진도뿐만 아니라 집에서 혹시나 따로 공부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푸는 것만 무조건 질문을 받겠다.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중등입니다. 자, 중등은 앞서 초등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들 플러스 더해지는 건데요.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행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수행에 대해서 학원에서 터치해 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등 이후부터는 뭔가 수행평가를 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제로 오는 수행평가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 중에 과정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평가의 대비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주는 학원이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운용 단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피드백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학원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주도를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곳이어야 돼요. 학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학원에서 배운 공부 방법, 그리고 시험기간 운용 방식, 수행평가 역량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배워서 잘 써먹는 애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혹시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자기주도할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여지가 많은 곳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가볼까요?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갖춰야 할 것들 모두 포함 플러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말 내신이 중요해지잖아요. 초, 중에서는 내신이 대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등은 1학년 첫 시험부터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특화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원이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전제예요. 뭐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학교 내신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은 어떤 식이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 학교에 특화된 학원,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수학 공부만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곳일수록 그 입시 속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할지 명확하게 우리 아이한테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좋은 학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춘 학원이 과연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가능성도 높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본이지만 장점을 가진 곳들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갖추지 못해도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큼 확실한 학원을 찾는 게 그래도 차선으로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학원 상담 가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될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